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이현상의 황금 배팅 공개방송, 주말 공개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은 이렇게, 자, 코로나19 코로나19 존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략을 짜야겠다. 여러분들, 엄밀히 따지면 이게 지수 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코스피가 상하단 움직일 수 있는 선들을 이렇게 지금 생각해 놓고 그거에 따른 전략을 세워보는 방법이 지금 가장 적합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거의 뭐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아니죠. 지금은 아시겠지만 신천지발, 이 사이비 2단 종교인 이 신천지, 신천지발 불확실성, 뭐 저희가 이 종교에 대해서 운운할 필요가 없는 건데, 사실은요,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주식시장이 다 뭉개지고 뭐 우리 온 나라가 지난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이 코로나19하고 싸워왔지 않습니까? 그 노력을 해왔는데 한 개인이 또 한 집단이 완전히 이 한 달 동안 노력했던 거를 거의 뭐 다 망쳐놔서 완전 개판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니라 신천지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왜? 모든 게 공유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고 그들의 동선도 확실하지 않고 노출시키지 않고 은폐하고 뭐 등등등등. 예. 뭐 여기 다니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죠? 본인이 알아서 좀 조심하시고, 그죠?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정이 나와야 돼요. 근데 코로나19 절정은 제가 보기엔 국내적으로는 신천지 절정이에요. 그래야 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월 말에 이제 다가고 있습니다. 사실 3월 초까지도 계속 초중반까지도 이게 원래 가면 이 꺼져가는 불씨를 이번 신천지가 휘발유를 갖다 부은 거잖아요, 지금. 예. 왜냐하면 어차피 지역사회 감염자는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통제 가능하냐? 그리고 투명하게 동선이 확실히 확인이 되고 뭔가 이렇게 정부 방역 당국이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근데 지금은 이 신천지발 이 불확실성은 예측 가능한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의 의심이 더 심하고, 그죠? 그래서 더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장, 중국장, 일본 시장 다 합쳐도 우리 시장의 낙폭이 제일 큰 것들, 오늘 반전이 나와야 되는 장에서도 주말장에 반전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다시 밀렸습니다. 대규모 확진자들이 더 늘어나면서.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이거는 하나 알아두십시오. 어차피 이 시장은 지금 이 악재로 해서 기간 조정 구간입니다. 어차피 떨어졌다가 기다리면 다시 제자리 찾아오는 그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부터 지금 이 시간에 대한, 이 기간에 대한 공포, 불확실성, 피곤함, 짜증, 답답함, 갑갑함, 이게 사실 부담인 거죠. 기다리면, 가만히 기다리면 제자리 다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입니다. 그죠? 근데 이 기간 조정 구간 동안에 새로운 거 좀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대안 투자 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왜냐하면 이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주식도 하시면서 뭐 부동산도 하시고 뭐 펀드도 하시고 뭐 다른 무언가도 하시고 임대도 업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하는 재테크 뭐 이런 대안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전혀 새로운 방식에 있는 거죠. 예. 자, 설명을 좀 이따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골든클럽, 지난달에 저희가 이번 달 초인가요? 예, 골든클럽 모집을 했어요. 또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1년 단위예요. 그래서 이 골든클럽 전용 교육을 지금 3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코로나19 여파를 보면서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진행을 할 건데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이번 교육에는 하반기,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
코로나19 이후 시장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언제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절정이 지나면 시장을 제자리 찾아가니까요. 멀리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월간 리포트를 매달 이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이 월간 리포트에는 저희가 대안 투자 얘기들도 많이 보내드리고요. 특히 공모주, 유망 공모주를 저희가 매달 미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청약해 보시고, 그죠? 왜? 이따가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죠? 그 월간 리포트를 받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이건 매달 회원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황금 베팅 1년, 수급박스 1년, 여기 불타는 주식도 오늘 특별히 1년, 단기 종목인데요.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요 금액에 1년입니다. 1668에 4369. 자, 요거는 이번 주말까지 진행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방송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를 가만히 보시면요. 지금 여기 있죠? 여기는 중국발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급락하고 폭락했던 지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쭉 떨어져 가지고 여기 이거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중국 시장이 개장한 월요일 2월 3일 이때 바닥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때 지수가 어디냐? 2080포인트입니다. 2080포인트 잘 알아두십시오. 그때서부터 지수는 빠르게 2주 동안 올라왔습니다. 뭐냐? 중국 시장이 한 방에 반영을 했다. 중국 상해 증시 뭐 거의 9% 폭락 출발하면서 그때서부터 중국 시장은 올라왔죠. 그죠?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 한편으로 부각이 되면서 올라온 거예요. 우리 제자리에 온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여기 이게 새로운 악재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이 되었다.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굉장히 대응을 잘해서 사실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사실 이게 확진자는 한 명 한 명 늘어날 수 있지만 그렇게 악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신천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이없어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개월 동안 정말 방역 당국 또 우리 국민들도 정말 총력을 다해서 서로 노력하면서, 그죠? 굉장히 노력 많이 해왔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어요. 그죠? 아무튼 그 악재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전이 나와야 되는 상이었는데 결국에는 대규모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확진자 지금 2, 3일 사이에 확진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갔고 한 이틀 동안 더 늘어났어요. 전부 다 대구, 경북 뭐 이쪽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진짜 극소수의 사람들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증시 시총이 얼마나 날라갔습니까 지금? 그죠? 여기에 주변에 있는 뭐 학부형들도 그렇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지금 얼마나 이제 고통받아, 자영업자들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예. 응? 그러면서도 지금 이 사단이 나 있는데 포교 활동을 하고 그러고 돌아다녀야 됩니까 이게? 자, 확진 환자가 156명이다. 검사 진행이 2,700이다. 격리 해제가 16이다. 그러면 이 절정은 어디냐? 좀 이따 한번 얘기하겠지만 절정이 나와야 돼요. 그죠? 우선 얘기하면 저는 그 절정은 이 불확실성의 근간, 이 신천지, 이 사람들 어차피 지난 31번 환자가 예배를 할 때 그 주변에 있다. 지금 대규모 확진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전부 다 동선이 여기랑 다 엮여 있죠. 31번 환자, 또 신천지 예배 참석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고 뭐 광주로 가고 뭐
어디로 가, 김포로 가고 해갖고 전부 다 이게 다 옮겨온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결국에 이 절정은 어디냐? 이 사람들의 환자, 확진 환자 수가 그냥 절정을 다다를 때, 어차피 시간 문제죠. 확진은. 그죠? 그죠? 거기가 제가 볼 때는 좀 절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저희가 뭐 정치 얘기, 종교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라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얼마나 대한민국의 진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는지. 그죠? 그러면서도 은폐하고. 네. 자, 아무튼 그런데요. 지금부터 이제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도 제가 여기가 왜 절정이 온다냐고 그랬냐면, 절정이 오면 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아도 시장은 반전이 나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증시에 반영이 되고, 또 하나는 확진 환자 수가 절정에 달하는 그 시점이에요. 중국은 지금 확진 환자 기준이 조금 변화돼서 통계가 다르게 잡히고 있지만 자기들의 뭐 유리한 쪽으로 잡히게 되겠죠. 우리는 사실 그거 중요하지, 얼마가 더 늘어나고 사망자가 얼마나 늘어나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숫자, 통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중국발이 아니라 국내발이에요. 국내발. 중국발 악재는 이제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국내발은 뭐냐면 신천지. 그죠? 자, 그럼 그 절정은 언제냐? 제가 볼 때는 다음 주가 절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어차피 다 옮겼어요. 그죠? 이제부터는 옮길 사람들은 다 옮겼거든. 이제부터는 다들 조심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건 보다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쪽은 전부 다 폐쇄시켜 버리고, 예. 뭐 연락 안 되는, 연락 두절 상태인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절정을 찾아야 된다. 그죠? 자, 이거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코로나19 불확실성 확대 중이다. 근데 코로나19 정작 이게 악재가 아니에요. 지금은 통제 불능 상태고 예측 불능이 지금 이 신천지, 이게 최대 악재입니다. 난 진짜 주식하면서 이 사람들 얘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절정의 순간이 언제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죠? 절정의 순간이 언제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 드릴 건 뭐냐면, 절정의 순간과 코로나 존, 코스피, 코로나 존, 지수 존이 됩니다. 이 지수 존은 어디냐? 여기에요. 2080에서 2100이 하단 지수 존이에요. 상단은 여기에요. 2250. 그러면 지금은 어디냐면 한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아래로도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반전이 급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과 일요일 양 이틀은 장이 열리지 않죠. 어차피 내일이면 더 확진자가 늘어날 거고 일요일이면 더 늘어날 건데, 다음 주 주초, 주중반이 절정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 여기는 이제 국내 상황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중국발 악재로 떨어지진 않아. 국내 상황으로 떨어집니다. 국내 상황으로. 그러면 국내 상황으로 떨어지면 대략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구간은 2080에서 2100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확진자 수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얼마나 치료 가능하고, 그죠? 컨트롤 할 수 있느냐. 근데 지금 이 신천지 이쪽은 원래는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완전히 박살내야 되는 건 아니죠. 오늘도 2,000개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했습니다. 2,000개 종목이. 그죠? 왜냐? 투명하지 않아. 포교 활동을 해도 본인이 어디 가서 포교를 했는지 자기가 신천지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그죠?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투명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 그들의 성격.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니까 이렇게 장을 조지고 있는 건데, 어차피 걸릴 사람들은 빨리빨리 다 걸리고, 그죠? 다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보건당국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는 확진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 빨리 발견해서 치료로 빨리 넘기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느냐. 그 갖추는 시간과 주식시장의 연계 이런 걸 따져보면 대략 한 2080에서 2100 초반 정도, 요 정도가 1차 똑같은 지지 구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존의 하단은 한 요 정도 수준을 일단 본다. 그죠?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셨겠지만 이 지수대, 지난번에 여기 왔던 여기 레버리지도 좋은 찬스였고요. 다른 종목들도 전부 다 여기가 찬스였어요. 자, 거기에 다시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기간 조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사건이 무슨 뭐 실적이나 업황 전망 뭐 이런 걸로 따질 수도 없죠. 악재인데, 기존에 있던 악재인데 새로운 악재인 거죠. 새로운 형태. 그죠? 예. 새로운 형태. 그래서 신천지 봐라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절정은 곧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멀리 길게 보는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다. 1분기가 아니라 1분기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높아요. 내가 볼 때는 다음 주하고 3월 첫 주하고는 저점 탐색과 더불어서 반전이 좀 나오면서 대략 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3월 이후에 2분기. 자, 코로나 결국에는 이게 무슨 뭐 1년 내내 가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갈 수도 있지. 감기 몸살처럼 여러분들 감기 몸살 걸렸다고 해갖고 뭐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거나 뭐 출근을 못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활동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끔히 없어지는 건 아주 먼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빨리 될 수도 있겠지만 오래 걸린다 치고 감기 몸살처럼 이것도 우리 시장은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그죠?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존의 하단은 우선 2080에서 2100에 있는 이 구간으로 1차 지지 구간을 잡는다. 상단은 여기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 시장은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절정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절정은 제가 볼 때는 신천지발 불확실성이 절정을 보이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뭐 교인들이건 아니면 여기서 전파돼서 감염된 사람들이 빨리 확진 환자가 그죠? 최대로 극단적으로 만드는 그 시점이 절정이 되겠죠. 지금이 절정일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늘어나서, 아마 지금보다 더 늘어나서 절정이 한번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시장은 이 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길고 멀리 보는 투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보여야 되는 거냐? 올해 2020년 시장은 주봉으로 보면요,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가 2018년도, 여기 2019년도, 여기 2018년도, 여기 2019년도, 여기 2020년도인데, 그죠? 요 세 개입니다. 2019년 상반기까지 죽였고요. 하반기부터 스물스물 돌기 시작해서 작년 4분기, 3분기부터, 그죠? 3분기부터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그 추세대가 사실 유지도 되고 있고 언제든지 다시 돌릴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이 굉장히 깝깝해 보이지만. 그래서 2020년 시장을 상저하고로 봐야 되겠다. 상저하고. 그러면 2분기와 하반기에 대한, 그죠? 2분기와 하반기에 대한 길고 먼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유명하다고 했던 게 뭐겠습니까? 반도체. 물론 이번 코로나 악재로 해서 전체적으로 중국, 미국 뭐 다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터지는 시점이 뒤로 잡고 수년이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낙폭이 커지고 있어요. 어차피 시장이 올라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해갖고 반도체, 장비 뭐 이런 종목들이 다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기차, 2차 전지 쪽도 올해 유망한 쪽이었죠. 최근에 시세를 한 번씩 다 줬고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번 주저앉고 있는 극단적인 저점에 지수 하단 얘기해 드렸죠. 그 지점이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또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뭐 중국주들도 마찬가지요. 중국주들도 기본적으로 최근에 다시 반전이 나오고 올라오고 있는데 요 며칠 왜 밀렸느냐? 신천지발 불확실성 때문에 이거는 국내적인 악재지 중국발 악재가 아니에요. 이미 반영한 거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 코스맥스나 이런 거 실적이나 전망치 또 오늘 이런 거 뛰어다 올라오는 거 보면 그죠? 전체적으로 중국주들은 지금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외에 스마트폰 부품주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은 눌리고 조정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지수존이라고 얘기해 드렸던 그 지수존 1차적으로는 그 지점이 저가 매수 기회가 대부분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수급 박수를 한번 보시면요. 오늘 양은블록 만점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양은블록 만점 종목 있는데 오늘은 그 만점 종목들 보는 것보다는 대형주들 한번 볼게요. 여기 코스피. 자, 그리고 이 방송 끝까지 보십시오. 제가 대한투자 이거 반드시 꼭 들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왜냐하면 제가 오늘 대한투자는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건데 물론 맛배기만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근데 저는 골든클럽에서 계속해서 이 공모주 유망한 공모주를 올해 이번 달 청약할 거 기업들을 뽑아가지고 제가 우리 리포트를 계속 매달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장내에서 주식을 거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안 하고 공모주 투자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응? 그 사람들이 뭘 보고 하느냐? 다 있어요. 네, 거의 좀 이따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처음 보신 분들은 좀 쇼킹할 수도 있어. 네. 자, 누가 얘기 안 하죠 이런 건. 저니까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쭉쭉 있습니다. 오늘 블록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지금 3칸입니다. 자, 양은블록 차트로 보시게 되면 지금 물량은 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그죠? 예. 여기 진정돼야 되는데 그게 어디? 내가 볼 때는 한 요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55,000원을 저점으로 해서 한 요쯤 되지 않을까. 55,000원, 56,000원, 57,000원 정도 자리. 예. 제가 볼 때 삼성전자 55,000원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다. 자,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잘 버텼죠. 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실 시장 빠지는 것에 대비해서 SK하이닉스는 별 영향이 없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블록을 보시면 어제 오늘 음해블록 한 칸이야.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물량은 크게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엄청나게 자금이 쌓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약간 시장과 별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를 지금 19만 원에 사서 얼마를 먹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은 좀 생길 수 있다. 자, LG화학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 SDI 하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면서 셀트리온 시총이 그 아래로 이제 내려왔죠. 자, 삼성 SDI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보십시오. 자금이 엄청나게 쌓였고 최근에 물량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옆으로 누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점도 있고 오늘은 음해블록 2칸이니까 물량도 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요 윗단 있죠? 여기서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블록은 양의 블록이 쌓일 때도 있고 음의 블록이 쌓일 때도 있지만 그죠? 음의 블록도 한두 칸, 양의 블록도 한두 칸 이렇게 되면서 옆으로 좀 늘어지는 그러면 아마 그렇게 늘어지다가 양의 블록이 4칸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리가 분명히 어느 순간 만들어질 텐데 그때 다시 전기차 종목군들 뜨는 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G화학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도 최근에 이렇게 계속 쌓였죠. 그 잘 보시면은 음해블록이 이렇게 해서 이틀 전에 수요일날 물량이 한번 나왔는데 목요일 어제하고 오늘하고 보면 블록이 뭐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 얘기 뭐냐? 옆으로 눕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옆으로 눕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마 블럭도 작게마나 이렇게 진통은 있겠지만 큰 물량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기술적으로 파란색 21선 아래로 밀릴 가능성은 좀 적다. 그러면 지수 하단 정도 되면 좀 전에 SDI하고 LG화학 저점 정도는 당연히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여기 뭐 저희도 지금 수익을 굉장히 많이 들였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눌리는 자리입니다. 어쩔 수 없죠. 잘 버티다가도 오늘도 물량이 좀 나왔는데 큰 물량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한 3% 떨어진 얘기는 매수가 좀 취약했던 거죠. 나오는 물량 대비해서 들어오는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어디? 기술적으로 21선 언저리 여기까지 밀리게 되면 이건 저가 타이밍이 올 것이다. 거기까지 밀린다는 얘기는 우리 코로나 존이 있죠. 코로나 지수 존. 코로나 지수 존의 하단부 언저리까지 간다는 얘기라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는 좀 역발상이 필요하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사실 뭐 이것저것 종목 많이 얘기 드릴 게 없고, 오늘 중요한 거는 코로나 존, 코로나19로 말씀드렸던 코로나 지수 존하고, 코로나19의 절정보다는 신천지발 절정, 신천지발 절정이 언제인지 대충 얘기해 드렸습니다. 아마 그쯤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기간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존에서는 어차피 지금 이 지수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그냥 대세 하락으로 해서 올해 2020년 하반기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 아니에요.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어딘가가 저점이에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1차 저점은 얘기해 드렸고, 그래서 올해는 상저 하고의 뷰를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된다. 지금 1분기에 아주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발 악재가 생겼습니다. 내부의 적인 거죠. 우리 편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죠? 내부의 적. 내부의 적이 우리한테 총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주저앉고 있는데, 이 불확실성도 곧 절정이 올 것이다. 멀고 길게 본다면 지금은 잘 견뎌내야 되고, 또 하나는 코로나 존 하단에서는 또 베팅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공모주 얘기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한투자. 여러 가지를 앞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공모주 투자. 여러분들 IPO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죠? 예. 이제 상장하는 종목 있죠. 근데 보통 이제 과거에 비상장 주식하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언제 상장될지도 모르고, 뭐, 그때 그게 아니라 증권사에서 이제 공모 일정을 딱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A라는 기업이, 그죠? A라는 기업이 이번에 잠깐만요. A라는 기업이 이번에 얼마, 공모 금액이 얼마고, 그죠? 공모 금액이 얼마고, 공모 밴드가 얼마고, 또 주관사는 언제고, 그 다음에 상장 날짜가 딱 정해져 있죠. 상장 언제 상장한다고. 그러니까 상장 안 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현상의 공모주. 여러분들에게 이건 뭐냐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때 뭐냐면, 내가 이거를 공모를 청약을 해가지고 이 주식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내가 멀리 투자하겠다. 근데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안전마진이라고 있는데, 여기 안전마진. 요 공모주의 안전마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신규 상장 예정인, 그죠? 상장 예비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청약을 해. 그래서 주식을 배정을 받아. 그 주식을 앞으로 1년, 2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상장하는 날 파는 거예요. 그게 안전마진, 거의 안전마진이에요, 그게. 근데 이게 아는 사람만 해먹는다는 공모주 청약 투자예요. 주식시장 안에서 우리는 주식을 장 내에서 거래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장 외에서 장 내로 들어오는 바로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시점,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돈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청약했는데 안 됐다. 돈 바로 다 들어옵니다. 물론
청약률이 있고 청약 한도가 있고, 그죠? 일반 투자자들한테 청약 배정하는 그 배정하는 수량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저희가 골든클럽에서 전달해 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공모 유망 종목, 얼마 전에 서남이라고, 자 요거는 이제 서남, 이번에 저희가 골든클럽 2월 초에 나간 건데요. 이제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매출은 얼마고, 뭐 이익은 얼마 내고 있고, 그죠? 뭐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이번에 일반 청약자 배정 수량이 얼마고, 그 다음에 청약 한도는 얼마고, 그죠? 그리고 공모 밴드는 얼마고, 뭐 등등등등을 다 보내드립니다.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안전 마진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놀라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 그 전에 이거 하나 꼭 알아두십시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모주 투자자, 물론 아주 소액하시는 분들에게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은 주식대로 하지만 내가 돈도 좀 있고 다른 대안 투자자들 좀 마땅치가 않다. 그러면 이게 아주 안전빵이에요. 이게 아주 안전빵이야. 아파트 청약하는 것보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돈으로 주식 투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하시죠. 근데 그 외에 대안 투자로 공모주 투자, 거의 질 확률이 적어요. 이 안전 마진이라는, 그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모주 투자자들이 얼마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어떤 종목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 상장한 다음에 그거를 매매하려고만 하지. 자, 좀 이따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유망 공모주를 선정하잖아요. 청약을 해. 그 배정 받아. 물량이 적을 수도 있어요. 금액이 많으면 또 좀 달라져. 그리고 어떤 게 가장 유망한지, 어떤 비법들이 있는지,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제가 3월달 골든클럽 회원들한테 이거 특별히 강의할 겁니다. 왜? 이거를 그냥 1년 내내 계속 반복하두시면 돼요. 그리고 상장일에 팔고, 이번에 안 됐다, 다음에 또 청약하면 돼. 다른 거를. 그죠? 자, 이거 예를 들어 2019년 공모주 수익률을 한번 제가 지금부터, 그죠? 그리고 최근에 2월 신규 공모, 이거 서남, 이거 이번에 상장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작년 상반기, 이건 뭐 좀 먼 얘기니까 하반기만 딱 따져가지고, 하반기 첫 스타트를 끄는 애가 누구냐면 6월 5일날 마이크로 디지털이에요. 마이크로 디지털. 주가 엄청 떨어졌죠. 보통은 신규 상장하는 날 이 주식을 매매하고 막 사람들을 매매하려고 막 난리들이야. 근데 공모주 하는 사람이 이건 관심이 없어. 예? 뭐에 관심이 있냐면, 청약을 하고, 그죠? 그 공모를 해서, 근데 얘 잘 보십시오. 얘 공모가가 얼마였냐면 23,000원이었어요. 23,000원. 얘 상장일 날 고가는 53,000원이고요. 시가가 얼마냐? 그냥 상장의 시가가 41,000원이에요. 41,000원. 그죠? 몇 퍼센트 수익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78% 수익이에요. 78%. 그냥 말씀드렸죠. 이걸 뭐 1년, 2년, 뭐 6개월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상장하는 날 파는 거예요. 시가 41,000원이어서 78%의 수익률을 올린 거예요. 그 순간 며칠 안 되는 사이에. 그리고 그날 고가에 팔았으면 거의 얼마입니까? 그죠? 한 90% 정도 수익이 돼요. 90%. 그죠? 여러분들 마이크로 디지털 이후에 바로 상장한 놈이면 6월 10일 날 가스텔 바작이라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상장을 하면 사람들이 막 신규 종목을 거래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응? 뭔 얘기인지 아시죠? 얘는 공모가가 얼마? 12,000원이었어요. 12,000원. 상장일 시가가 얼마냐면 21,250원이었습니다. 얼마 수익률? 77%. 77% 수익을 올렸습니다. 77%. 그죠?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앞타바이오는요, 신규 상장한 날부터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야. 그 전 단계. 얘는
공모가가 3만 원이었습니다. 상장 당일 시가가 얼마였냐면 5만 200원에 시작했습니다. 그냥 파는 거예요. 얼마? 70% 정도 수익을. 70%. 그죠? 7월 25일 날 상장한 윌링스. 물론 상장하는 날부터 해서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윌링스. 이거는 얼마? 12,500원이 공모가였습니다. 그죠? 상장일 시가가 얼마냐? 22,800원. 얼마의 수익입니까? 그냥 상장한 날 시가에 그냥 팔면 82% 수익입니다. 82% 수익. 공모주에 자금을 좀 많이 가지고 하면 더 유리하죠. 그리고 뭐가 시가가 개장 시가가 더 높을지 이거를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난 것들도 있어요. 뭐가 있었냐? 세틀뱅크. 그래서 종목을 잘 선정을 해야 돼. 잘 선정을 해야 돼. 그건 저희가 골라드리죠. 그죠? 자, 세틀뱅크는 공모가가 5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시가가 얼마였냐? 시가가 49,500원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근데 사실 당일날 58,000원까지 올라가지고 한 15% 정도 수익은 사실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공모가 대비해서 시가가 워낙 높게 출발하는 애들이 있어요. 높게 출발하는 애들. 그러면 그냥 시가에 파는 거예요. 근데 공모가 대비해서 뭐 이게 경쟁률이 낮았겠죠. 공모가 대비해서 시가가 별 볼 일 없다. 마이너스 출발한다. 그러면 보통 그날 그 종목은 오르게 되어 있어. 오히려 낮게 출발하면 올라. 또는 그 이후에 좀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작년 2019년도 하반기에만 물론 그렇다면 무슨 뭐 상장하는 기업이 몇십 개가 된 게 아니에요. 몇십 개가 된 게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뭐 한 25개 하반기에만. 그죠? 근데 그 종목들 중에서 100% 이상 시가 수익률이 난 애들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70%, 80% 이런 거 떠나서 100% 된 애들만 보여드릴게요. 한국바이오젠. 물론 이렇게 높으니까 그 이후에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 시가가 딱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안 하고 또 앞으로 투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공모가 대비해서 수익률이 얼마인지만 딱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바이오젠 공모가가 얼마? 6,000원이었습니다. 6,000원. 그죠? 근데 이게 얼마에 시작했냐면 12,000원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100% 수익이에요. 100% 수익. 그죠? 100% 수익. 그리고 SP 시스템즈. 얘는 공모가 얼마였느냐? 얘는 8월 달에 상장하네요. 작년 8월 달에. 그죠? 작년 8월 달에. 그 직전에 당연히 뭐 공모 일정이 나왔고요. 그죠? 8월 달이었습니다. 얘는 공모가가 얼마? 4,900원이었습니다. 시가가 얼마? 12,000 얼마더라? 9,800원. 얘도 어떻게? 얘도 100% 수익이 났습니다. 100%. 여러분들 마니커 알죠? 마니커 FNG 이놈 마니커 FNG 얘는 공모가가 4,000원이었습니다. 상장일 시가가 8,000원 정도 돼서 100% 수익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2만원까지 올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공모가 4,000원짜리가 2만원까지. 그죠? 근데 여기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매매하는 거, 주식 하시는 거 똑같은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공모주 투자는 이거예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큰 자금들이 이렇게 있어. 네, 주식은 주식대로 그냥 하지만 뭐 다른 거 투자하시는 분도 많죠. 그 자금으로 유망 공모주 저희가 정해드리는 골든클럽에서 정해드리는 청약을 해. 배정을 받고 상장일 시가에 그냥 팔아요. 안 되면 다음 종목에 또 하면 돼요. 했다. 그럼 한번 해고 또 그 돈으로 저희가 그 다음 달에 또 유망한 종목들 한두 개 뽑아드리면 그것도 해. 그리고 또 상장일 시가에 팔아. 또 기다려. 이거를 그냥 1년 내내 2년, 3년, 5년 계속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쌓입니다.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죠? 여러분들 티라유텍 이거 작년 10월 달에 상장한 건데요. 공모가가 얼마냐면 12,050원이었습니다. 그죠? 얘 상장의 시가가 얼마? 24,100원입니다. 얼마? 100%. 얘도 100% 올라서 출발했습니다. 그죠? 작년 2019년 하반기에 아까 말한 25개 거의 30개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뭐 쓸데없는 종목들도 있죠. 상장이 시가 마이너스 난 거는 그죠? 한 7개 이렇게밖에 안 돼요. 7개? 하나, 둘, 셋, 넷. 한 6, 7개 정도 되고요. 30개 종목 중에서 6, 7개니까 나머지 20 몇 개 종목은 전부 다 수익이 났는데 사실 뭐 10% 20% 난 게 아니라 50% 100% 수익률 난 게 여기에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저희가 서남이라는 종목을 이번에 신규 상장 2월달 종목으로 2월 초에 골든클럽 리포트를 보내드렸죠. 서남. 이 서남은 공모가가 얼마였냐면요. 아까 보셨죠? 예, 공모가가 서남이 3,100원. 공모가 상단에서 이제 정해졌습니다. 3,100원. 근데 얘는 얼마에 상장일 시가가 얼마였냐면 3,900원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25%. 그냥 깔끔하게 25%. 근데 얘는 고점이 얼마냐? 이날 고점, 당일 고점이 5,070원이에요. 5,070원. 그래서 얼마? 63% 수익이에요. 63%. 그러니까 아까 팁을 얘기해 드렸죠. 당일 시가가 얘가 예상한 것보다 크게 세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보통 당일날 주가가 크게 오른다고. 그죠? 얘는 공모가 대비해서 시가로는 25% 수익이고요. 당일 고가로 치면 얼마? 63% 수익입니다. 그러면 이달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되는 애들이 있죠? 그죠?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서울 반도체가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LED, 바로 서울 바이오시스. 이달 초에 골든클럽 회원님들한테는 이미 다 보내드렸어요. 서울 바이오시스. 아마 3월 리포트줄 중에서는 제가 별표를 따로 표시를 개수를 좀 넣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3월 골든클럽 회원 대상 교육에서는 공모주 투자 비법을 제가 이게 또 있어요, 방법이. 자, 오늘 제가 이런 대안 투자 방법을 앞으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간 날 때. 그죠?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주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 디시로 한다라고 보면 사이드 디시들이 다 있죠. 그죠? 근데 그 사이드들도 잘 보시면 그죠? 진짜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참고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말씀드린 거 코로나 19 조언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하반기까지 놓고 봐야 돼요. 오늘 제가 특정 종목을 뭐 한두 개 뭐 아니면 툭툭툭툭 다 얘기해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그들 종목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 불확실성의 절정이 언제냐?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 골든클럽은 3월 8일 날 저희가 서울 지역에서 할 예정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하반기까지 본 전략, 종목들, 유망 종목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드릴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좀 전에 공모주 투자, 제가 제시해드리는, 남들이 하는 거 말고 제가 제시해드리는, 그리고 이 골든클럽 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저희가 월간 리포트에 계속 저희가 이달에 유망한 꼭 캐셔에 청약해볼 종목들을 따로 이제 보내드리니까요. 참고하셔서 또 이번 강의 들으시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년 동안 황금 베팅, 또 불타는 주식도 오늘 특별히 1년을 넣었습니다. 수급박스도 1년. 그래서 요거는 198만 원이니까 한 달에 뭐 10몇 15만 원, 16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1668에 4369 이걸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낼 내시고요. 이 또한 곧 절정이 만들어지고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